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인기 있었던 드라마 상속자들이라고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인집 식구들, 그리고 도우미로 일하는 모녀와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현관문을 서로 달리 사용하는 그 상속자들. 주인집 아들과 도우미 아주머니의 딸 사이에서 너와 내가 사는 세상은 다르다. 내가 넘을 수 없는 문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정말 경제성장에 목을 맨 정책, 그리고 나만 성공하면 돼 라는 성공제일주의 교육에 때문에 우리는 민주나 평등, 그리고 인간 존엄의 개념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성공, 출세만을 목표로 달렸던 우리 사회, 그 길의 끝에서 뭘 만났습니까? 풍요 그 자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와 극도의 취업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돈과 힘을 무작정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민주사회에 신문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양이 되어주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땅콩해양 보면서 세월호가 떠올랐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생태 같은 아이들이 잔잔한 바다에서 왜 그대로 죽어야 했을까? 아이들보다는 내 생명 같은 밥줄을 쥐고 있는 상부의 힘이 더 먼저 보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가족들과 그 슬픔에 동조하는 많은 이들이 단식과 서명운동을 벌이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권력이 우리가 아닌 그들의 위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의 끝이 정상적인 결말을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의 기득권 계층들이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신분제 사회가 고차가 되면 될수록 그 사회는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사회로 가고야 말 겁니다. 라디오 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 게다가 8대1로 정당 해산을 결정한 그 판결문,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대역의 의도라든지, 대역이라는 게 뭡니까? 말하자면 과거 왕조시대 때 왕에게 그 왕을 쫓아내기 위해서 쿠데타를 모의했다가 들키면 대역됩니다. 대역죄는 구족을 멸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역이라는 용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나오고, 불사, 이런 대역죄인은 불사, 용서할 수 없다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왕조시대, 유신시대를 넘어서 왕조시대를 회귀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 구성 요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그리고 국회가 3명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한 3명이 더 말할 나이도 없을 것이고, 대법원장이 선출하는 3명도 그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6명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회가 선출하는 3명도 1명은 여당, 1명은 야당, 1명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키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것은 2012년 대선 국면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당시 대선 후보가 2차례 TV 토론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신 떨어뜨리려 나왔다라면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친 데 대한 보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물씬 들었습니다. 당시 이정희 대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이정희 무사할 수 없을 것이다. 정권이 당 자체를 없애려고 팔을 걷어붙일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그 전망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맞았습니다.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자 박근혜를 추종하는 그야말로 극우 무리들이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몇몇 인사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지 않습니까? 이제 당을 죽였으니까 이정희를 죽일 차례입니까? 오늘 한겨레가 제대로 짚었습니다. 박근혜의 정치보복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설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이다. 비극적 드라마를 실행에 옮긴 것은 헌법재판소지만 이를 총감독하고 연출한 사람은 바로 박 대통령이다. 취임 이후 별다른 업적도 없던 그가 대통령 단선 2돌에 맞춰 내놓은 최대의 업적은 바로 진보당 해산이라는 민주주의 일대 후퇴였다.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화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법원과는 권위를 지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된 9명 가운데서 8명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완용처럼 얼사오적의 이완용처럼 대대손손 박근혜에게 충성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기록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키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둘러싼 학문적 논란은 일단 제쳐두고서라도 이번 헌재 결정에서는 어떤 자유도 어떤 민주주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당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무참히 꺾였으며 국민의 선택권에 기초한 대의민주주의는 철저히 부정되고 말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작품을 자화자찬하고 싶다면 차라리 자유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반공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사실 박 대통령이 진보당 해산을 밀어붙인 의도는 애초부터 민주주의 보호나 헌법적 가치의 수호 따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진보당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위협 세력이 못 된다는 것은 세상이 아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내리막길을 걸어온 진보당은 이른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굳이 진보당을 공중분해시키겠다고 칼을 빼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진보당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감과 정치 보복의 일념 말고는 다른 해석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통합진보당 대선 국면 토론회에서 2차례에 걸쳐서 자기 자신의 약점을 그야말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국민들 앞에 들이댔던 이정희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이정희가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한 정치 보복의 일념 말고는 다른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2012년 12월 4일에 있었던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를 떠올렸습니다. 지난 주말 김용민 국장과의 정치 토크에서도 바로 그 부분, 이 대선 토론회 부분을 저희들이 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공언하면서 박 대통령을 신랄하게 공격하던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그를 쏘아보던 박근혜의 분노에 찬 눈빛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때마쳐 국가정보원이 터뜨린 이석기 사건을 놓치지 않고 법무부를 동원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강행했습니다. 친여 보수 세력 일변도로 짜인 헌재가 당연히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는 박근혜의 말처럼 박 대통령은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상대를 끝까지 물어뜯어 숨통을 끊어놓는 무서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의 결여도 함께 보여줬다. 포용력과 관용,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과거를 덮고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사고 등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과제인 화해와 통합에 대한 국민의 염원은 완전히 내팽개쳤다. 오직 정적에 대한 불타오르는 적개심과 졸렬한 복수심만 번득일 뿐이다. 그리고 그 적개심이 부른 우리 사회의 후유증은 참으로 심각하다. 당장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씻기 힘든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헌재 결정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대립과 갈등은 앞으로 오랜 세월 결코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 달릴 겁니다. 심지어 일베 등 극우 세력들은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희수 재판관을 향해 까고 보니 전라도라는 까보전이란 따위에 입에 담지 못할 막말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철없는 극우 세력의 망동은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지만 그들을 탓하기에 앞서 이런 상황을 처리한 근본적 책임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선 세력, 국정계 의혹 등으로 가뜩이나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한국은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가 더욱 추락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와 휴먼 라이츠 워치 등은 21세기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이 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자행했다는 등 신랄한 비판을 일제히 토해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나 휴먼 라이츠 워치가 종북 세력입니까? 게다가 세계 헌법재판기관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결정문 제출을 요청하고 나섬으로써 헌재 결정은 국제적 심판대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역
불사 이따위 의견을 낸 재판관들 베니스 위원회에서 국제적인 개망신 당할 겁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비판에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한국적 민주주의의 특수성이나 운운할 것입니까? 어쩌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는지 부끄럽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를 뽑은 52%의 잘못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비선세력 국정의 의혹 등 정치적 악재를 덮게 됐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보수 세력의 재결집으로 추락한 지지도를 만회할 수 있다는 주판을 튕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 정권이 앞으로도 공안 통치의 고삐를 더욱 질 것이라는 징후도 곳곳에서 관측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가 덮이고 새로운 출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 희박한 게 아니라 제로입니다. 제로. 무리수는 또 다른 무리수를 넣으며 결국 더욱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에 빠져들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의 앞날에 정확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이어서 민주주의 후퇴의 이정표를 세운 대통령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리라는 사실, 바로 그겁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요한 KWELE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조합원 가입, 출자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로우님, DAARAROU님, 조합원 가입, 출자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관념의 일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서울 은평구 대조동의 나라도 하자님, 조합원 가입, 출자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재벌 아빠님, 닉네임이 아주 좋네요. 재벌 아빠님. 예. 그리고 서울 성동구 행당 1동의 예원사랑님 같은데요. 하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원숭이 지지님도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부산 동래구의 피나콜라다님, 조합원 가입, 출자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충북 제천시 청전동의 미친듯이 달려라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골리아님, 조합원 가입, 출자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남 합천군 야로면의 오브랑세이님도 조합원 가입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멘트 광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멘트 광고입니다. 이형근 조합원의 탐나오렌지를 소개합니다. 하우스 감귤 농사 경력 10년차의 노충강 농사꾼이 정성껏 재배한 감귤을 직접 판매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여 당도가 13브릭스 이상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블루초로 판매되는 감귤입니다. 향이 좋고 과즙이 풍부한 신품종 감귤 레드향 황금향도 있고요. 홈페이지는 탐나오렌지.com, 네이버 다음에서 탐나오렌지 검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주문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010-2827-3917, 010-2827-3917,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지록이마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지록이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사슴을 가리켜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랫놈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윗사람을 병신 만들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진나라 시황제가 그 병신 같은 아들, 물론 이제 똑똑한 아들은 그
황관들이 죽여버리고 병신 같은 아들을 황제로 옹립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누군가 사슴을 갖다 바치자 그 병신 같은 황제가 야, 이 사슴이라고 얘기하니까 밑에 있는 황관들이 그 사슴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슴을 가지고 말이라고 아래 끝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힘으로 눌러가지고 사슴을 말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래 끝들이 윗사람의 귀와 눈을 가려서 심지어는 인 것을 인 것이라 하고 인 것을 인 것이 아니라고 아닌 것을 인 것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경상도 사투리가 좀 섞여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이 지록유마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특징은 지록유마예요. 지록유마. 권력이 그 위에 자기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에게 사슴을 말이라고 강변하고 사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짓밟습니다. 지록유마. 박근혜 정권과 딱 맞다고 IMPT가 설명합니다. 매년 교수신문은 그 해를 대표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2014년 올해의 사자성어로는 지록위마가 선정됐습니다. 지록위마는 사기에 나온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나라 시황제와 죽자 환관 조고는 거짓 조서를 꾸며서 태자 부소를 죽이고 어린 호해를 세우고 자신은 승상이 되어 조정 실권을 장악합니다. 조고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가리기 위해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말을 바치니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호해란 황제가 승상은 농담도 잘하시오. 사슴을 가지고 어떻게 말이라고 합니까? 대신들 눈에도 이게 말로 보입니까? 라고 하자 황제의 말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보다 말로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부정하는 사람들 몇 명 있었는데요. 환관 조고는 그 사람들을 기억에 뒀다가 나중에 죄를 뒤집어져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윗사람을 농락하면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위압적으로 남에게 잘못을 밀어붙여서 끝까지 속이라는 모습을 가리켜서 지록위마라고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IMPT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그런 지록위마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은 그 누가 봐도 웃을 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현직 판사가 판결문을 보고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했겠습니까? 공문서가 위조됐지만 증거 조작은 아니다라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과 허위 자백, KBS에 협조 요청했지만 언론 통제는 아니다라는 뻔뻔한 해서는 언론 통제가 과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조차 무색해질 얘기였습니다. 정말 이건 지록위마에 딱 맞는 얘기 아닙니까? 공문서가 위조됐지만 증거 조작은 아니다. 아니 위조가 됐는데 증거 조작이 아니래. KBS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언론 통제는 아니다는. 땅콩 리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그랬습니다. 내리라고는 했지만 비행기를 돌리라고는 하지 않았다. 아니 비행기를 돌리지 않고 어떻게 내립니까? 그런데 내리라고만 했지 비행기 돌리라고 하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56조의 부채를 남겼지만 실패한 자원외교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MB 자원외교의 실패를 감추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보면 MB 정권, 박근혜 정권의 동질성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킹은 당했지만 원전은 절대 안전하다는 말을 믿기에는 정부의 발표가 너무 허술합니다. IT 강국의 안보를 제일 우선으로 하는 국가이면서 해킹 사건만 나오면 왜 꼭 북한 소행설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서민이 애용하는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는 담뱃값 인상은 했지만 국민 건강 때문이다라는 주장으로 서민들이 담배 한 갑조차 사기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을 보면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담뱃값이 2,500원도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담배값이 옛날 1,000원대에서 2,000원대로 오르면서 길 가면서 옛날에는 담배 한 가치만 빌립시다 이런 얘기 쉽게 했습니다. 근데 담배값이 2,500원으로 올라가면서 담배 한 가치에 거의 100원꼴, 100원 더 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담배 하나 빌립시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4,5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배 한 가치에 200원이 넘습니다. 담배 한 가치 달라고 그러면은 웬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이런 시선으로 쳐다볼 게 빤할 빤짜입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 4,500원이고요. 담배는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쉬지를 않습니다. 30일 내내 피해야 됩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태우는 사람들은 한 달에 13만 5천 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정말 지록이마에 딱 맞는 정권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종북 콘서트라고 말했지만 종북몰이는 아니다라는 박근혜 정권의 모습은 헌재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이 내리자마자 정윤회 문건이 사라진 결과를 놓고 보면 믿기 힘듭니다. 정윤회 문건, 대통령 기록물이지만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정윤회 문건을 가리켜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정윤회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한자 말에 삭족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을 깎아서 신발에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가 있죠. 침대에 사람을 넣고 사람이 침대보다 더 길면은 다리를 자르고 모자라면은 그야말로 억지로 늘어뜨려서 맞춘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나 삭족정리란 말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원칙도 없고 그저 억지로 갖다가 끼워 무엇이든 해결하려는 박근혜 정권. 의 속성,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유사한 일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트레이너를 고용했지만 트레이너가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이다라는 연예인 트레이너 출신의 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 변명이나 몰카 시계를 구입했지만 몰래카메라로 쓸 게 아니라 연설용으로 쓸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뒷골목 흥신소만도 못한 청와대. 일본 입장에서 작성했지만 독재비하와 친일파 교과서는 아니라는 형태,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이런 형태를 보고 인도라면 무슨 국민을 유치원생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울분을 터지게 만듭니다. 그뿐입니까? 전시작전권을 연기를 했지만 군사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다 보면 마치 아무것도 없으면서 점심은 개성에서 먹고 저녁은 평양에서 먹겠다는 이승만이 허풍이 생각납니다. 국민의 생명과 이승만이 한 허풍은 아니고 이승만 시대에 참모총장을 했던 국방부 장관을 했던 그 인간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나자마자 바로 한강다리 폭파시키고 도망간 인간들이 전쟁 나기 전에는 그렇게 허풍을 쳤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 군부도 이승만 당시의 허풍선이들 욕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지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는 아니다라는 박근혜 정권을 보면 교수신문에 나왔던 참불인도 세상에 이런 참혹한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황간과 무능한 왕이 세상을 망할 수밖에 있었던 이유는 아부하는 황간을 왕이 곁에 두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숙청해 황간에게 권력을 줬기 때문입니다. 문고리 3인방이나 십상시에 대한 이야기 모두 찌라시였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종북이며 자신을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인간들만 충신이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지록위마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한간 조고 그리고 향락을 즐겼던 황제 그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마치 2014년 박근혜 정권의 현주소를 보는 듯합니다. 이게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다 못해 이제 진나라 시황제 시대에 황간 조고의 시대까지 되돌리고 있습니다. 예.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순간 조합원 한 분 또 가입하셨습니다. 맥주와 치킨님, 시맥이님이시네요. 약칭 맥주와 치킨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1시 반 제주도에서 정시 토크 공개 방송을 합니다. 제주 벤처마루 컨퍼런스 홀에서 하는데요. 제주도의 조합원분들이 한 2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또 행사를 유치하는 걸 보면은 조합원 숫자가 적다고 해서 무시할 것 전혀 못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에 계신 많은 분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반 제주 벤처마루 컨퍼런스홀 10층입니다. 정치 토크 공개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붉은 마늘님 내년치 회비 내야 되겠어요. 올해 기준으로 내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내면 됩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하시는 것이 바로 가장 전화도 따오네요. 여기도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네. 이 전화번호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 저희들 정치토크 여기 생방송할 때 가끔씩 전화번호 공개해가지고 전화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 전화나 혹은 미리 예정된 인터뷰 전화 이외에는 잘 안 받는 전화인데 귀신같이 알고 또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들 보면은 참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내년 더 추워지고 공안 통치 바람이 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끼리 힘을 모으고 합쳐서 이 어두운 시대를 함께 헤쳐나갑시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래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예, 조합원 가입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부탁을 드리면서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특히 2명은 거의 코미디 수준에 가까운 박근혜 충성맹자문 비슷한 그런 의견을 달았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명의 의의는 있었습니다. 김희수 재판관의 판결을 보면요, 그것이 뭐 딱 부러지게 뛰어난 판결도 아니고 상식을 지니고 있는 헌법재판관이라면 당연히 내려야 될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8명의 타락한 헌법재판관이 있다 보니까 한 명의 의인이 더욱더 빛나 보입니다. 어떻게 된 셈인지 이놈의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빛나 보이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 우리 가족만 살면 된다. 라는 식의 생각이 모두를 나락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최소한 미래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졌던 그분, 권력의 칼에 맞선 단 한 명의 소수 의견, 이것마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석 교수가 그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칼럼에서. 매서운 겨울 한파 속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결정과 동시에 정당 하나가 공중 분해되었고 국회의원 5석도 단번에 날아갔다. 반대 집회만 해도 처벌되니 입에 재갈까지 물렸다. 그 효과면에서 유신 때의 긴급조치와 동급이다.
재판관 중 압도적 다수가 정당 해산에 손을 들었으니 집행력 확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결정문의 설득력은 다른 차원이다. 논리의 승부와 진실의 전투는 가담 인원의 다수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다. 한 명의 반대 의견은 8명의 다수 의견보다 훨씬 높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정당 해산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것은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당 해산의 요건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된다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문구 하나입니다. 죄행법정주의, 즉 죄를 물으려면 반드시 법에 정해 넣어야 한다는 죄행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현저히 미흡한 요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놓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권력 남용을 하지 않으리라는 높은 기대를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 판결과 달리 3심도 아닌 단심으로 결판 나기에 그 신중성의 요청은 더욱더 엄중한 겁니다. 헌법재판소 그런 요청에 제대로 부응했습니까? 사실인정 부분에서는 확실한 증명 대신 가설과 억측, 비약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17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방대한 자료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그 헌법재판관 8명이 그야말로 하루에 최강건 속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까지 해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이미 답을 만들어 놓고 공식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8명 재판관들의 판결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검찰의 공소장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박근혜라고 하는 유신의 망령의 검사 노릇을 했던 겁니다. 김희수 재판관의 반대 의견은 그런 성급한 논리 비약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북한의 주장 용어에서 일부 유사점을 들어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의 지적은 지극히 온당하다. 정당원의 일부가 저지른 일탈들이 개탄스럽긴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만이다. 무슨 주도 세력이 몇 년간 몇만 명을 꼭두각시인 양 조정해 간다는 것은 망상일 뿐이다. 이러한 무리한 연결은 부분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다고 비판한다. 사실 정치 과정은 사법 판단보다 훨씬 복잡다단하다. 여러 과오를 노출시킨 통합진보당은 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심판으로 축소되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정치적 자유의 방파제가 되어야 할 헌재는 성급히 정치적 당사자의 일원인 양 처신하여 국민의 정치인 선택과 정당 심판권을 선제적으로 제약해버렸다. 헌재가 빼든 칼날은 이제 개별 정당의 명운을 넘어 정치권 전체를 옥죄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의 위축을 강요한다. 정당 해산 결정은 법리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본질적으로 내포합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체가 대통령의 의중에서 시발되었음을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닭깎이 마사오로 상징되는 박근혜의 영리를 건드리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는 의혹도 따라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재판소를 이용해 깔끔하게 차도살인을 한 격입니다.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차도살인입니다. 헌법재판소라는 칼을 빌려서 통합진보당의 명운을 끌어놓은 겁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권력의 칼춤을 대행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87년 민주화의 산물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망각하고 박근혜의 칼춤을 대행한 망나니의 역할로 전락한 헌법재판관 8명들은 그야말로 접시물에 코박고 대가리 박아야 됩니다. 박한철 소장은 이 결정으로 소모적인 이념 논쟁의 장을 불식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말 독선과 오만의 발로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이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은 섬뜩한 적대감까지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왕조시대 어금부의 친국장인 듯 대역 행위의 언급까지, 대역, 크게 반한다는 거, 대역. 그건 뭘 뜻합니까? 왕조시대 때 왕위를 빼앗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죄를 대역죄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를 헌법재판관이 썼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코미디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헌법재판관이 되었는지 진짜 대한민국의 수준을 의심케 만듭니다. 성자의 쾌감에 취한 나머지 재판관이 지녀야 할 절적 혐의를 져버렸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검증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자 최종 심급자인 국민들의 몫이다. 정치적 타사를 초래한 사안일수록 국민과 역사의 심판은 더욱 예리해져야 한다. 재판평가 작업이 비교적 용이한 것은 김인수 재판관의 반대 의견 덕분입니다. 김인수 재판관은 반대 의견으로 그 8명의 의견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김인수 재판관의 의견을 읽어보면 미국 헌법사에서 홈즈, 브랜다이스 등 위대한 반대자들, 그런 반대자들이 몇몇이 떠오릅니다. 엄청난 내외적 중압감을 홀로 감당하며 썼을 김인수의 반대 의견은 민주주의의 학습자료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박근혜 망나니의 칼춤을 대행해 주신 헌법재판관 8명, 여러분 들으십시오. 판결은 정권보다 더 오래갑니다. 역사적 심판 앞에서 다수 의견은 갈수록 초라해질 것입니다. 왕년의 진보당이나 인혁당 재판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진보당이나 인혁당 재판을 했던 그 권력의 칼춤을 대행했던 망나니들은 그래도 세월이라도 오래 흘러가지고 사람들이 뇌에 잊혀지기라도 했어요. 지금 8명은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잊혀지지도 않고 두고 씹힐 겁니다. 정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가 지적했듯이 이런 반대 의견마저 없었다면 독재와 독선으로 치닫는 이 정권 아래서 우리는 어디서 숨쉴 공간을 찾았겠습니까? 김인수 재판관에게 뜨뜻 감사를 드리면서 라디오 평론을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